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TVN이 15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TVN이 15년간 열심히 달려오는 동안 제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3개의 드라마 그리고 2개의 예능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2013년 응답하라 1994에서 야구선수 칠봉이 역할로 나정이 남편 찾기 혼동을 드렸었고, 2014년에는 꽃보다 청춘에서 혜태, 빙그레 그리고 저까지 해서 맨몸으로 라오스에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원래도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정말 그 여행은 참 잊지 못할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동매로 변신해서 또 까칠한 그런 매력을 보여드렸었고, 2019년에는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진행했던 커피 프렌즈에서 셰프로 또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다정다감한 소아외과 안정원 의사 역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읽어드리다 보니까 뭘 많이 하긴 했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리와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작품이 좀 특별한 게, 제가 어떤 배우인지 이름을 좀 알려드린 작품이 아무래도 응답하라 1994에서 칠봉이 역할이다 보니까, 실제로 작가님과 감독님이 또 저에 대해서 성격을 잘 알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칠봉이. 그래도 평소의 모습과 가장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구동매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본 적도 없고, 들어갈 때 이렇게 저렇게 뭐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그러네요. 다 뭘 배웠네. 야구를 배웠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칼 쓰는 것도 배웠고, 여기도 칼을 배우긴 했는데 의학용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근데 꾸준히 계속 애를 먹였던 건 아무래도 저의 평소 모습과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촬영 때마다 이렇게 가발과 수염을 붙이고, 일본어 대사 연습도 맨날 했었고, 그 액션씬 할 때 이제 칼 쓰는 것들도 계속 연습을 했었고, 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썼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는 현실에 실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고, 손님들한테 음식을 해드리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 부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 나정이랑 카운트다운을 하고 나서 해피 뉴 이어라고 대사를 하고 뽀뽀를 쪽 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드라마 끝나고 한동안 그 팬분들한테 사인해 줄 때도 계속 해피 뉴 이어라고 써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몰래 카메라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라오스로 맨몸으로 그냥 끌려갔었죠. 블루라군에서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이빙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요즘 종종 생각이 나요. 맨몸으로 끌려간 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구나. 그다음에 동매 때 애기 씨와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행인들한테 이제 놀림을 당하고, 그걸 보고 이제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서 단칼에 그 행인 손가락을 이렇게 베버리는, 피가 튄 채로 애기 씨를 처음 딱 마주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알았죠.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릴 때는 굉장히 발이 아프다. 발에 테이핑을 엄청 하고 뛰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때 그 피를 이렇게 묻히고 애기 씨를 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처음 봤을 때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를 말씀드려야 될까? 우리 영업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그 다 같이 서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찍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촬영하다가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했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가방을 정리를 안 했으면 순간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고, 맞아, 우리 이때 이렇게 했었지 하고, 그게 기억에 나네요.
얼마 전에 끝나서 사실 뭐 기억에 나는 순간이 지금 너무 많아요. 밴드 씬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나요. 그 It's My Life 노래할 때 말도 안 되는 가죽 바지와 그런 것들을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분명히 감독님이 컨셉을 우리한테 허리케인 블루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만 허리케인 블루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사실 드라마는 흑역사라고 생각하고 싶은 장면은 없어요. 다 장면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굳이 이제 없었으면 한다라고 바란다면 유일하게 세상에 없는 거는 이제 동매예요.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애기 씨를 떠올리면서 죽어요. 만약에 죽지 않고 계속 애기 씨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뭐 흑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우니까, 죽었다 보니까. 이때 좀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이게 하나하나 응대도 못하고 너무 메뉴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툭툭 하는데 그때 순간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호준이랑 막 세훈이가 울보라고 막, 그때 왜 울었을까? 좀 힘들었나 봐요. 이 둘 친구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의사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야 된다 그러면 여행 계획도 싹, 이런 메이저리그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동매는 친구가 돼주고 싶어요. 친구가 없어요. 부하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지만 친구가 없는 좀 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동매한테 친구가 돼주고 싶네요. 죽은 것도 없고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성격만 가지고. 성격만 가지고 봤을 때 동매 좀 쉽지 않아. 좀 차가워. 그래서 연애는 칠봉이가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심리도 잘 이해를 하고 7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나정이만을 위해서. 연애할 때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정원이는 나이가 정년기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이제. 신부의 꿈을 꿨었지만 네, 막상 연애하는 거 보니까 또 곧잘 하더라고요. 모태솔로긴 했었는데 다정다감하고 괜찮은 신랑감인 것 같아요. 네. 다 나가야죠. 왜 나만 빼놓고 해? 동매도 살아 돌아오나요? 근데 뭐 하나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의 사랑을 처음 안 순간이 사실은 칠봉이 때예요. 물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때만큼 직접적으로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프리어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프리어그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방청에서 우려가 된다고 해서 이제 해산을 시켜서 프리어그를 하다가 이제 중단될 정도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명동에 모이셨었고, 저희 부모님도 저 몰래 그 명동에 오셔서 제가 프리어그 하는 장면을 몰래 보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혼자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처음은 응답하라 199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그때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땐 나랑 연애하자. 쓰레기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칠봉이가 기억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기다려보는 거죠. 이번에는 꽃보다 청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숙소, 그 방비행의 3일의 숙소는 가격 비교 그 어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에 신용카드 말고 페이팔이라는 제작진이 일정 금액의 경비를 줬었고, 그걸로 모든 숙식을 다 해결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부족했어요. 그 장정 셋이
정장 입은 채로 끌려갔는데 뭐 옷부터 사는 거, 먹는 거, 뭐 숙소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빠듯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도 좋은 환경에 우리 친구들이랑 지내다 가고 싶어가지고 불법보다는 편법을 쓰는 거죠. 네. 아버지가 늘 그러세요.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여행 직전에. 습관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친구들이랑 어디 가면 제가 이제 뭐 예약하고 하는 성향이에요. 갑작스레 이제 꽃청춘 가고 나서는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구나,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 여행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 뒤로는 조금 변하기도 했어요. 네. 다음은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네. 무슨 짓인가? 아무것도요. 그저 있습니다, 애기 씨. 와, 지금 안정원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다르다. 존재를 알렸던 것 같아요. 나는 애기 씨 옆에 그저 늘 있다. 알아만 달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만 달라. 이게 이제 계속 잊으려고 해도 계속 애기 씨가 생각이 난다 라는 얘기를 이제 100번 돌아서도 뭐 한 길 뿐입니다라고 뭐 대사를 할 정도로, 그 어릴 때 그 치맛자락에 대한 기억과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치맛자락에 대한 기억이 연결되는 거죠. 뭔가 차갑다? 표현을 잘 안 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을 못 배우고 몰랐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동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못 배웠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음은 커피 프렌즈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근데 토스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토스트가 더 맛있어요. 스토가. 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네. 이거 망설여?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지금 한창 달달할 때셔가지고 달달하게 좋으신 거. 왜 저래? 나 너무 무리수였냐? 창피했어? 종종 합니다. 네, 종종 하고 저희 스태프들이랑 있을 때도 종종 아재 개그를 합니다. 요리하다가 어떤 손님들한테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웃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머뭇거리셨잖아요. 말을 할까 말까. 이런 리액션이 나올 걸 알아요. 뻔히 알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오! 막 이러고 이럴 거라는 걸 아는데 하니까 그 직전에 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걸 해 말어를 순간 고민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입니다. 제가 교수님 첫 키스 씬이네.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주제넘는 말인 줄 아는데 하느님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 교수님. 갑자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 언제부턴가 그 겨울이가 계속 시선에 들어왔었고 자꾸 호감이 생겼었죠. 근데 스스로 계속 이제 밀쳐냈던 것 같아요. 밀쳐내고 저는 이거 연기할 때 기억에 남는 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나한테 자꾸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덥석 키스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고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일단 핀셋으로. 그래. 애들은 뭐한대? 익준이 뭐한대? 심의원 오늘 아프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쉬고 얼른 나와요. 이거 웃음 맞죠? 혹시 저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저 저녁 사주세요. 단둘이 밖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호감이 생긴 순간의 시작은 사실 그 구더기 선수 손으로 떼어내는 순간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고, 겨울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응급실에 이제 자기 발로 이제 찾아갔을 때는 뭐 알았겠죠. 예. 추억 돋네요. 추억 돋고, 저도 오랜만에 보는 장면들도 있고, 고향에 가서 어릴 때부터 있던 그 앨범을 하나씩 찾아봤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런 거가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색다르고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TVN 너무 고생했고 또 고마워요. 우리 TVN과 함께 제가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TVN과 많은 것들을 하고 좋은 추억거리들과 볼거리들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TVN과 함께 좋은 작품들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TVN 화이팅!